지금 보시는 그림은 주방하고 뒤에 보조 주방 그 다용도실을 지금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밝게 칠하는 건 앞으로 제 스케치에서 난방이나 이런 걸 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 거는 물이나 타일 쓰는 이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식탁이 6인용 식탁이 있고 조리대, 여기는 그 전기 쿡탑, 그 쉽게 얘기하면 인덕션, 그리고 여기는 싱크, 개수대, 냉장고, 여기 김치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뒤에 보조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국물 문화권이고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튀기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 주방이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아무래도 집 내부에 있는 그 실내 그 공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불편한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요걸 한번 맞춰 보시면 좋겠어요. 불편해 보이는 장면. 참고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오른손잡이가 절대 다수입니다. 한번 맞춰 보세요. 이 그림에서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맞습니다. 왜 그렇죠? 냉장고요? 네. 벽이 있죠. 예, 정확합니다. 냉장고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즘은 냉장고가 뭐 LG의 컨버터블이라든가 그 삼성의 비스포크처럼 양문 이제 자유 조절형으로 이제 가능한데, 그 이전에 양문 도어들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냉동칸, 냉장, 왼쪽에 냉동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95%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면 주방 메이커들은 오른손잡이가 편하게끔 자주 쓰는 냉장문의 개폐 방향을 오른쪽에 저렇게 배치를 해놔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 냉장문을 여는 순간 벽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그 주부의 동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방 동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자 선생님도 많이 오셨는데, 자, 그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가사나 가정이라는 과목을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시험 문제로 출제됐다고 합니다, 이게요. 되게 흥미롭죠, 이게. 시험 문제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자, 냉장고가 스타트입니다. 냉장고 다음에 뭐가 보여야 되나요? 제일 먼저. 그 당시 그 가사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준비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식탁이 될 수는 있어도 뭔가 음식을 끄집어내고 아니면 음식을 넣을 때 준비대가 필요하죠. 냉장고 앞에는 그런 게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 이게 정답, 지금에 와서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준비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 되나요? 준비대 다음에 개수대? 예, 맞습니다. 뭔가 씻을 수 있는 개수대. 싱크볼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조리대. 그 다음에 가열대, 쿡탑이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배식, 태식. 요게 이제 이제 정답으로 처리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자 선생님들한테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주방 메이커들한테 가보면요. 한샘이나 NX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설계하는 방향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이거는 주방의 동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이 냉장고를 그러면은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요. 그쵸? 이 주방의 동선은 해결이 돼요. 냉장고 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이 동선 자체가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주부의 삼각동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부의 삼각동선 혹시 들어보신 바 있으세요? 집 지으시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주방에서는 주부의 삼각동선. 그건 뭐냐 하면은 냉장고하고 가열대하고 그 싱크 있잖아요. 요 세 개가 삼각형으로 됐을 때가 주부들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주부의, 그러니까 가사의 노동 경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됐을 때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부의 삼각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부의 삼각동선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렇게 풀었는데도요, 불편한 장면이 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장면은 뭘까요? 제가 요거를 괜히 그린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좌측하고 우측하고 봤을 때 오른쪽이 더 불편해 보이죠? 뭐 때문에 그런가요? 문이죠. 이거 바깥으로 나온 서비스 야드라는 건 주방에서 이제 허드렛 지저분한 거 이렇게 두는 데를 우리가 서비스 야드라고 그 조그만 공간을 얘기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스 동선이 보입니다. 대각선 동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각선 동선이 집의 분위기를 사실 좀 많이 망쳐요. 그 대표적인 게 뭐 거실에서 막 크로스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동선이 보인다,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이 보인다거나 다락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동선들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이 크로스 동선이. 그렇다면은 이 공간의 활용이라는 쓰임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문 열고 김치 이렇게 해서 꺼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동선이 생겼잖아요. 이게 기역자, 싱크 테이블도 괜찮고요. 대신에 오른쪽은 일자형 테이블로 아쉬움을 드러내죠. 일단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을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순간 이쪽은 더 엉망이 돼버려요. 그렇죠. 문 자체를 돌린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는 이거를 능가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끝내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냉장고를 한번 바꿔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때 해보셔야 돼요. 이때는. 그쵸? 냉장고 동선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과 같이 이런 대안들을 한번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짓는 건 다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했던 이 많은 것 중에 불편한 장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제거해가는 이 방식, 이게 설계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설계비라는 것도 사실 별게 아니고요. 이 설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나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거를 돈으로 산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많은 것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은 집을 디자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거죠. 결국은요. 설계자는 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컨버터블이라는 건 전기에서 나왔는데 인버터블, 컨버터블, 좌우를 바꾸는 거예요. 힌지 부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데, 요 냉장고가 사실 그 냉장칸이나 냉동칸이 좀 좁아요. 이 좁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좁아서 이쪽 벽면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주방 지금 쓰시는 주방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냉장고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양문형 도화 같은 경우에 사이징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폭이 한 800, 850 이렇게 되고 길이는 한 90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문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크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 말로 툭 튀입니다. 툭 튀. 그 주방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이런 컨버터블이라든가 삼성의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라는 거는 맞춤형 냉장고라고 영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장고들이 요즘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동선도 있지만 그 툭튀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냉장고, 이게 주방도 사실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냉장고를 한번 바꿨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귿자 이런 주방 자체에서 사실 이게 약간 이 냉장고가 약간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한 모습은 보이지만 이렇게 대안을 한 번씩 풀어서 가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냉장고 동선에 대한 이야기죠. 요 툭튀, 요거는 이제 저 책에 있던 내용인데 결국 여기도 냉장고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문에 걸리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냉장고를 좀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그 강의를 이야기했지만 그전에는 그 SNS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라든가 다운 카페 아니면은 네이버 밴드 이런 쪽에서 한때는 팬덤층을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활동을 하진 않지만 당시에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어떤 건축주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예, 자랑삼아 올린 도면들도 많거든요, 사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식탁 옆에 화장실이 있고 주방도 엉거주춤하고 되게 좁잖아요. 지나다니는 동선에 좀 껴있는 듯한 느낌이고, 뒤에 다용도실도 그분이 이제 이런 아파트에 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뒤에 베란다를 두는 이런 장면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는 거죠.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드립니다. 주방을 뒤로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로 머릿속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훈수 뜨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방식인데, 사실 그 하토나 뭐 장기나 바둑 이런 거 떠보시면은 뜨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인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가 집을 디자인할 때 이런 그 주택 평면이라든가 많은 디자인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무슨 보안시설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프라이버시가 생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많이 속된 말로 물어 뜯겨가지고 노덜노덜한 도면 그러고 나서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현장 가서는 물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다지셔가지고 이렇게 디자인들을 완벽해질 때까지 풀어내는 방식들이죠. 이것도 비슷해가지고 소개를 하자면은 이거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계단이 보이죠? 계단 앞에 현관이 있는데 현관에서 이렇게 바로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못 나가고 이렇게 꺾었습니다. 꺾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을 열어 꺾는데 화장실이 보인다 이거죠. 풍수적으로나 아무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문 열었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사람이 보이고 하는 장면은 누구라도 다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팬트리하고 냉장고의 모습인데 이 공간 때문에 식탁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관에서 바로 뚫지 못하고 이렇게 꺾어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안방이 이렇게 있는데 안방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파가 밀려 내려가죠. TV는 중앙이 이쪽이에요. 두 개가 서로 어긋나 있어요. 되게 찜찜한 장면입니다. 사시면서 이런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건 1차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죠? 안방하고 방을 이렇게 서로 맞바꾸면은 공용 화장실이 이쪽으로 가고 안방 화장실 일로 가면은 이렇게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풀어내기가 쉽지 않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 공간도 상당히 느슨해졌어요. 홀처럼 돼버려가지고 가뜩이나 작은 평면에서 저런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컴팩트하게 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내는 방식인데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냉장고로 일로 가면은 이 식탁을 일로 보내고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다용도실의 폭이 너무 작아요. 1m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중심간 거리거든요. 도면을 보실 때 중심간 거리고 안목지수라고는 실사용 면적은 한 1m 50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아까 좀 큰 거 들어가면은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저 다용도실을 키워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쉽게 풀리는 방식이에요. 이것도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방하고 방을 이렇게 서로 바꾸고 이러니까 현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식탁 어디 갔냐면 일로 갔어요. 냉장고로 일로 가는데 이걸 키우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방식인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